안녕하세요. 부평 토박이가 운영하고 있는 부평 주안부동산입니다. 24년 2월 현재 부평 부동산 분위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목차는 1월 실거래가, 부평구 입주 물량, 부평구 호재 진행 상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총평을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부평구 구축 아파트 상권 섹터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크게 5개의 섹터로 구분을 했는데요. 현대아파트 섹터, 현재 백운역에서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현대 1단지, 2단지, 3단지가 위치해 있는 섹터입니다. 두 번째로는 동아 1단지와 동아 2단지 섹터입니다. 부평역에서 제일 가까운 단지이고요. 세 번째로는 우성, 대림, 우길아파트 섹터입니다. 그 외에 대우아파트, 창부아파트, 한국아파트도 같이 있습니다. 부원초등학교와 부평 여자고등학교를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단지들입니다. 시장역에서도 가깝고 구청역에서도 도보로도 충분히 이용 가능한 단지들입니다. 세 번째로 산곡 푸르지오와 한화 금호아파트 섹터입니다. 현재 이 네모난 칸에 위치한 이 단지들은 상곡역과 부평구청역 사이를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호선을 이용하는 입주자들이 선호하는 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호 이수마운트 그리고 경남 1, 2, 3, 4, 5차 위치해 있는 섹터입니다. 학교를 갖고 있는 단지들이기 때문에 아이들 학교 등원을 중시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섹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섹터별로는 매매가나 전세가가 다르게 움직인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료를 가져온 것입니다. 당연히 동아아파트가 부평역에 가깝다 보니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은 아파트 연식과 입지에 따라 가격이 조금씩 다르게 형성됩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면 이 부분은 자세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평구 아파트 24년 1월 실거래가입니다. 우성은 1980세대로 약 2000세대에 가까운 대단지입니다. 작은 평 15평부터 큰 평수 48평까지 골고루 있는데요. 그 중에서 38평까지 골고루 하나씩 거래가 되었습니다. 15평은 1억 6,950, 21평은 2억 1천, 27평은 2억 9천, 31평은 3억 2천, 38평은 3억 8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모두 급매물로 거래가 되었고요. 평당 1천만원 수준입니다. 급하지 않았다면 평당 약 1200만원 수준에서 거래가 됐을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대림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개가 거래되었는데요. 27평 3억 1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우성과 비슷하게 시세를 형성하기 때문에 우성 27평도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길과 창고는 최근에 거래가 많이 떨어져서 우길 같은 경우는 2억 7,300, 평당 1000만원이 안되는 금액으로 거래가 되었고, 창보도 오랜만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2억 4,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창보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도 있고 세대 내에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젊은 신혼부부들이 많이 선호하는 아파트입니다. 한국과 대우는 거래가 없었고요. 동아 2단지는 24평형이 3억 6,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방 3개, 화장실 1개 구조로 부평 시장역에서 가까운 아파트입니다. 종종 경매도 나오는 평형대입니다. 동아 1단지는 거래가 많이 되었습니다. 21평형 3개, 28평형 3개가 거래되었습니다. 평당가는 평균 1,600만원 수준이고요. 대림이나 우성보다 1억원 이상 비쌉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입지 플러스 재건축 기대감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부평구 입주 물량입니다. 청천동의 이편한 세상과 부평 캐슬이 입주를 끝내고 앞으로는 초과 물량이 없습니다. 이 빨간색 네모난 박스를 보시면 적정 수요가 2478세대인데 이를 초과하는 그래프가 없죠. 24년도 말부터 25년 초 해링턴과 이편한 세상 부평역 센트럴파크가 입주를 시작합니다. 적정 수요가 2478세대인 점을 감안하면 전세 시장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구축 전세 시장도 충분히 저렴한 가격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투자자가 없다 보니 구축 시장도 현재 전세 물량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부평구 개발 호재들 진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캠프마켓의 인천 식물원이 2027년 완공이 되고 수도권 최대 규모로 건설을 한다고 하니 기대가 크며 앞으로 관광지로도 각광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천 청계천 굴포천 보건화 사업이 25년 초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약 1.5km 구간에 이르는 굴포천 보건화가 완공되면 부평 구민들이 산책하는 데도 좋을 것 같고 관광 명소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전에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방문하는 곳 1순위가 청계천이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 주민들에게도 좋고 부평구 구도심을 살리는 데도 큰 몫을 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상공역 앞에 공병단이 현재 협상이 중지되었다는 기사를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 차순위 공모권자인 하나증권 컨소시엄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뉴 메디시티 부평과 협상을 현재는 정지한 상태이고, 이 기사에서 이제 볼 수 있었던 것은 차준택 부평구청장 인터뷰를 보면 구민들이 충분한 규모의 상업시설을 원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산곡동 청천동 중심 랜드마크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공병단은 기다리면서 좋은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GTX 비완공이 2030년입니다. GTX는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부동산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시청자분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인천 부평과 계양 신축으로 분양이 나오는 단지들은 이제 평당 2천만원 이상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이유는 인건비와 자재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 조합 측에서도 일반 분양가를 올리지 못한다면 조합 입장에서는 추가 분담금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분양한 두산 위브더 제니스 센트럴 계양이 25평형 기준으로 분양가가 4억원 중반대에서 5억원 초반대 분양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신축 분양가가 오르면 구축도 같이 따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무주택자 분들은 올해를 예의주시하시면서 급매물을 매수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 매매가는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귀했기 때문에 바닥 수준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집을 매수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있으면 빠르게 급매물들을 선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좋은 매물은 다 나갔고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서 광고하고 있는 매물들은 상태가 그리 좋지는 않은 매물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평구는 이제 초과로 신축이 입주하는 물량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시장을 크게 뒤흔들 여지는 없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부평구 개발들은 잘 진행되고 있고 캠프마켓이나 굴포천 보거나 GTX-B 등이 착착착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번째로 부평구 개발들은 잘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고요. 다섯 번째로 신축 분양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이 신축 분양가가 오른다면 구축도 같이 따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무주택자 분들은 올해를 꼭 잘 기억하시고 예의주시하시다가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경매도 요즘에 물건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 시장을 가시기보다는 중개사무소에서만 갖고 있는 급매물들을 중개사에게 찾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더 이득이라는 것을, 장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에서 매도를 하시거나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임대를 하시거나 임차를 찾으신다면 부담 없이 편하게 저희 부평 주한부동산으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고객님과 상담을 통해서 원하는 매물을 찾아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